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주 TV이고요.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58분이고요. 장은 한 30분 전에 마쳤고요. HLB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뭐랄까요? 좀 약간 짜증도 나고 우리가 진실을 안다면 저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제 거의 한가를 맞다시피 했고 오늘도 또 많이 빠졌는데요. HLB 주가 폭락 이대로 끝인가? 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일까요, HLB는? 자, 일단 그 어제 한가 맞았는데 좀 악재가 나왔죠. 그 악재가 뭔지부터 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HLB가 개발 중인 항암 신약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 표적 항암제죠. 이것의 임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갖고 허위로 공시한 게 아닌지를 두고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심력을 확인이 됐다. 이게 좀 악재였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HLB 주가는 27% 급락을 했다. 근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그 HLB 진양곤 회장을 유시한 HLB 경영진이 그래도 발빠르게 재빠르게 회사 입장에 대해서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그렇고 진양곤 회장이 또 유튜브에서 동영상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그래도 우리가 높이 사줘야 되지 않겠냐. 끝까지 만약에 HLB에서 이런 상황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다면 우리 주주들은 정말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발빠르게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진양곤 HLB 회장은 이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허위 공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했고 이건 맞대요. 조사를 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를 앞둔 상황인 건 맞다 라면서도 야, 맞는 걸 솔직하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을 했어요.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건 구체적으로 보면 HLB가 2019년도에 공개한 재작년이죠.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결과다. 그해 6월 27일 HLB는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서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1차 지표인 OS 전체 생존 기간 여기서 통계적인 그 P 밸류가 0.05를 넘어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확보하지 못했다. 즉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해 신약 허가 신청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발표를 했다며 이후 최종 데이터를 집계해 보니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결과가 탁월해 신약 허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미 식품의약국 FDA죠. 여기서 리보세라닙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신약 허가 신청 NDA 전에 진행한 프리 NDA 미팅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고 그는 일축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FDA와의 사전 미팅, 프리 NDA 미팅 회의록에 실패라는 단어가 있는 건 맞다. 예, 이건 맞다. 1차 유효성 지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신약 허가를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라면서도 사전 미팅은 신약 허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희와 생각도 다르다고 해명을 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실패하다 그런 fail은 제가 이미 2019년 6월에 밝힌 내용이고 FDA에서 NDA를 위해 자료를 보완하라는 조언, 가이던스를 받았다. 다만 팬데믹으로 인해 NDA를 위한 보완 서류를 다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금융당국에 소명 중이고 신약 개발을 하고 상업화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외부에서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회장이 이날 입장 발표에 나선 데는 HLB가 허위 공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사과의 말이에요.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은 이유에 대해 소명 중인 상황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섣불리 기사화가 돼서 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 언론이야 이런 내용 굉장히 좋아하죠. 엄청난 먹잇거리죠.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 때문에 HLB가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어제 하한가 맞고 오늘도 6% 이상 빠졌죠. 그럼 이틀 연속으로 36% 정도가 빠졌는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1조 이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틀 사이에. 이게 과연 그럴 만한 악재인가? 예를 들면 리보세라닙이 예를 들면 효과가 전혀 없는데 이거를 속여가지고 효과가 마치 있는 것인 양 사기를 쳤다거나
아니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만한 뭔가 악재로서 이게 작용을 했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주로서 억울하다, 좀 참담하다, 분노가 끓는다,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과연 그만한 그 36% 37%에 빠질 만한 악재인가 과연 이거 흔드는 세력이 흔들어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입장 표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그 HLB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나왔습니다. 2월 16일 날 어제죠. 그것도 밤 늦게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어제 하루 동안 이 경영진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뇌를 많이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올린 글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IR 담당 임원이 주주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은 M&A 인수합병과 IR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분이래요. 그래서 진양곤 회장께서 유튜브를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HLB는 허위 공시란 사실이 없습니다. 없다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리보세라님 위암 3차 NDA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추가 자료를 보완하라는 조언을 이건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죠. 추가 자료를 보완하라고 아마 가이던스를 줬을 거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데이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R 담당 임원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가 시장의 관점이 지나치게 위암 3차 시장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좀 퀀텀 점프 뭐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려면 무엇보다도 그 HLB가 리보세라는 관련해서 위암 3차 그 임상까지 이미 다 마쳤고 약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FDA하고 진행했던 프리 NDA 미팅에서 추가 데이터를 좀 확보해서 내라 이렇게 좀 조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NDA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위암 3차 시장에만 너무 쏠려 있다 이거죠. 이번 말씀은 HLB에서 그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위암 3차 치료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참여자 우리 주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위암 3차가 이제 NDA 신청만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시장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빨리 시장에 풀리니까 매출과 가장 빨리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럴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빨리 이루어질 만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실 HLB의 기업 가치를 이렇게 밑줄을 쳐놨는데 파이프라인별로 분류해서 가중치를 둔다면 위암 3차 시장은 아마도 HLB 기업 가치 6 내지 7%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논란은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판단을 해도 금일 어제죠. 27%약 하한가 맞았잖아요. 거의 하한가 시총 그래서 1조 이상이 날라갔잖아요. 시총 감소는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저와 저희 팀의 판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면역 항암제 칼렘니 주마비죠. 이거하고 리보세라니 병용 같이 섞어서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병용을 하는 방식으로 가나 밀차 글로벌 현재 환율이 95%에 이르고 있다. 가남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차 치료제. 시장 규모는 위암 치료제보다 3배 이상 클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근데 안타깝게 4차 치료제 NDA 신청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목을 메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임상이 단독 지금 병용요법은 아니에요. 리보세라님만 단독으로 투여하는 건데 임상 이상이 단독으로 진행 중이며 환자 모집률이 90%에 이르렀다. 희귀암이나 투약 기간이 상당히 장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위암 3차 시장보다 클 것으로 전망한다. 그 외에 리보세라는 관련 몇 가지 임상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암 3차에만 우리가 너무 지금 시장에 관심 이목이 쏠려 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술한 대로 임상 진행 과정이나 시장 규모 전망이 위암 3차 NDA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소위 물타기가 아니다. 그거를 밝혀둔다. 오히려 위암 3차 신약 허가 신청 NDA 하나로 회사의 가치가 평가되는 이 상황이 합리적인 것인가? 이걸 묻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암 시장이 위암 3차 시장보다 3배 이상 크다. 이거 우리가 주목을 해라 그 얘기고 또 하나가 이제 이뮤노믹 테라픽스를 인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추가된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면 ITI 1000이란 게 있죠. 이건 교모 세포종 뇌종양 일명 GBM 이 세포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 중에 있다. 진행률이 80%고 임상 2상의 중간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ITI 1000의 의미 있는 점 중 하나는 독점에 가까운 글로벌 시장 지위의 가능성이다. 독점. CBM은 지난 20년간 신약이 없었다. 그렇대. 20년 동안 신약이 없었대요. 그 GBM 교모세포종 뇌종양 최근 가장 각광을 받는 면역 항암제조차도 치료 효과 트네베스, 에브비 등도 GBM 임상에서 줄줄이 실패하고 있다. 현재 의미 있는 경쟁 약물이 거의 없는 상태다. ITI 또 1001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교모세포종 뇌종양 GBM 치료제고 유나이트에 기반한 항암 백신 제품이다. 항암 백신 제품. 올해 상반기에 임상 계획 승인서를 내는 거죠. 임상 계획. IND를 거쳐서 임상 1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이 제품은 저렴하니 ITI 1000 대표하다. 그 외에도 유나이트에 기반한 다수의 항암 관련 임상이 진행 중이며 다수의 항암 관련 임상이 진행 중이며 특히 모든 감염성 질환 코비드19 포함해서 적용 가능한 백신 개발을 진행. 이게 또한 아스텔라스로 에로를 라이선스하고 기술 수출이죠. 에로를 한 알러지 치료제 역시 아스텔라스의 주도하에 임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것도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M&A 인수합병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시켰죠. 진양호 회장이 HAB를. M&A를 통한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도 많은 기업들을 스크리닝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 기반의 기업 인수 외에도 이를 기업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M&A를 취재하고 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러한 다양한 협업과 인수 논의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에 대한 강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확정된 사실처럼 언급되고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 대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이제 끝으로 요약 정리해 보면 허위 공시한 사실 일단 전혀 없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위암 3차에 대한 치료제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가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M&A도 꾸준히 앞으로 이어가서 할 것이다. 계속 이어서 M&A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이어서요. 또 진한곤 회장이 직접 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걸 잠깐 보게 되면 이게 약간 좀 느린데 죄송합니다. 보면은 주주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클릭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지만 매 순간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혔고 공시를 위반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시한 적은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소명 요청에 대해서는 3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통해 3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을 했고 진행 과정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처럼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닌데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회사의 계열사 모두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이상 하락을 했고 날라갔죠. 이로 인한 수많은 주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회사의 사업 협력 관계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니만큼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좀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HLB 대표이사 진양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눈은 얘기하지만 같이 살펴봤지만 제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저도 뭐 주식 투자를 한 20년 이상 했지만 이런 경우 저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렇게 이틀 연속으로 약 40% 가까이 이게 주가가 빠질 만한 정말 악재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버세라님이 완전 사기였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죠. 완전 이대로 끝난 거고 사기였다. 그런 것도 아니고 펀더멘탈에 뭐 엄청난 치명타를 가할 만한 뭔가 대형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니고 단지 허위 사실을 공시했다. 그래갖고 금감원에서 진짜 허위 사실을 공시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이다. 아직 결론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심히 유감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쫄지 말자. 이거 쫄 필요 없다. 전혀 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쫄지 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주가 차트를. 예. 이게 어제 2월 16일이죠. 예. 종가가 66,500원 27.24% 거의 한가를 맞다시피 했는데 자, 그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종목별 투자자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냉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냉철해져야 되는데 뭐냐? 어제 2월 16일날 한가 맞은 날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3천만 주가 터졌어요. 3천만 주가 무려 3천만 주. 그리고 오늘 788만 주가 또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보시다시피 뭐 수직 낙하했습니다. 주가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이 전날 2월 15일 날 종가가 91,400원 계속 바닥이었잖아요. 이날부터 쭉 하락을 해가지고 냉철하게 보자는 거예요. 2020년 10월 16일부터 지금 몇 달째 계속 바닥에서 횡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주가상으로 봤을 때,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바닥인데, 바닥에서 3천만 주 이상이 터졌다? 그리고 한가 맞았다? 물론 한가 맞은 것 자체는 참 안 좋은 일이죠. 악재고 안 좋은 일인데, 절대 좋은 일은 아니죠. 안 좋은 일인데, 이게 만약에 거래량이 평소와 똑같은 상태에서 하한가를 맞아 또는 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점 한가를 맞았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크죠. 근데 거래량이 3천만 주가 터지면서 한가를 맞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손바뀜이라고 봐야 됩니다. 손바뀜. 누군가가 물량을 다 내 던졌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또 다 받아갔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시간을 좀 앞당겨서 보자면 눈여겨봐야 될 게 이날도 2020년 8월 12일도 거의 바닥이죠. 바닥. 거래량이 89만 주 터지면서 이날도 종가가 78,700원. 근데 거래량이 이날도 뜹니다.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졌어요. 8월 13일 날. 거래량이 터지고 요때쯤 요날도 2020년 9월 1일도 거의 또 바닥이죠.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거래량이 이날도 또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터지고 나서 상승 추세를 보였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희한하게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요. 이날부터 하락이라고 봐야겠죠. 2020년 9월 20일부터 대략 한 2020년 10월 19일 20일까지 계속 하락, 거래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손바뀜이 일어난 거다. 손바뀜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매매 동향을 또 보시게 되면 좀 던졌는데 이 오늘 날짜 2월 17일 오늘 날짜 증권사 창고를 보면 키움에서 200만 주 이상이 지금 물량이 나왔습니다. 230만 주. 근데 이거를 키움에서 그대로 210만 주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총 국내 증권사 합계를 보면 523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터졌는데 이거를 513만 주 정도 매수 물량이 또 같이 터졌다. 그래서 던진 걸 누군가가 다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렇게 보고요. 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런 현상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절대로 쫄 필요가 없다. 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회사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너무 쫄 필요 없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 절대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쫄지 마!